네, 지금부터 2025년 3분기 장사병장 클럽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변홍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부 첫 번째 시간으로 즐거운 장사 비법이라는 주제로 매출 점프업 우수 매장인 펀비어킹 화성 비봉 상업지구점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펀앤아이 패밀리 여러분, 교육사업부 마영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매장은요, 와우 매출 점프업 프로젝트에서 지난 분기 1위에 이어 역대 최초 2분기 연속 1위를 차지한 바로 펀비어킹 화성 비봉 상업지구점입니다. 네, 지난 수상 이후 점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더 큰 성장을 위해 매출 점프업 솔루션을 본격 가동하셨는데요. 데일리 자가 점검을 통해 메뉴, 서비스, 청결까지 매일 직접 점검하며 매장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138%의 성장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성공 비결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점프업 솔루션을 통한 데일리 자가 점검으로 매장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점주님은 슈퍼바이저와 함께 매장 운영의 부족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매출 점프업 솔루션을 적극 실행했습니다. 데일리 자가 점검을 통해 메뉴, 서비스, 청결 등을 집중 관리했는데요. 메뉴 부분에서는 플레이팅과 제공 속도를 개선해서 87점에서 95점까지, 서비스 부분에서는 웃는 표정과 상냥한 응대 멘트를 개선해서 무려 97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루 5분 미소 연습과 고객 응대 멘트 교육을 꾸준히 진행한 덕에 자가 점검이 단순한 체크가 아닌 매출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점주님, 역대 최초로 1위를 2회 지금 수상을 하셨단 말이죠. 전년 대비해서도 138%의 이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 매출 점프업 솔루션 진행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또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지난번 수상 때 네. 그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렇게 매출 이제 매번 점검표를 통해 가지고 네, 맞아요. 그 체크리스트예요, 솔루션. 네. 체크리스트 솔루션을 듣고 이제 궁금해서 바이저님한테 여쭤보고 네네. 이제 표를 하나 받아서 네. 이제 저번 달부터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원래 다 나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네. 조금씩 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매번 제가 또 확인해서 직원들한테 뭐 잔소리하게 되고 네. 근데 요걸 통해서 하게 되니까 네. 다 같이 이제 팀이 돼서 이 점수를 좀 끌어올리자. 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면서 직원들하고도 뭔가 좀 더 공동 목표도 생기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니까 손님들이 보시기에도 여기는 항상 청결하고 네. 음식도 맛있고 뭔가 이런 칭찬들을 훨씬 많이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매출 점프업 솔루션을 통해서 더 기본에 충실하면서 네, 우리 고객분들에게 더 이제 매뉴얼적으로 또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이제 탄탄하게 네. 직원들하고도 제가 매장을 비우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네. 그 직급자들이 또 제 대신에 네. 지금 다른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또 같이 상의할 수 있고 이런 지표가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메뉴 퀄리티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 매장은 메뉴 퀄리티를 교육과 소통을 통해 표준화하며 모든 직원이 동일한 맛과 비주얼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직원 단톡방을 활용해 매일 부진한 메뉴에 대한 조리 동영상과 메뉴 플레이팅 사진을 공유하고 본사의 집기 및 기물 제공 매뉴얼을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메뉴 구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메뉴 품질 점수는 무려 94점으로 불행기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점수입니다. 매분기 신메뉴 도입은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직접 고객에게 신메뉴를 추천하고 현장에서 받은 피드백은 곧바로 슈퍼바이저에게 전달해 현장 중심의 개선과 실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덕분에 전 가맹점 중 신메뉴 판매 5위로
메뉴 매출 대비 6.2% 점유율이라는 높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FC 다음에 올라오는 레시피 동영상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원들하고도 아이디를 공유해서 이제 집에서도 부족하면 좀 시청하라고 권유하고 있고, 매장에서도 이제 신메뉴가 나오면 제가 주도적으로 먼저 3번이 됐든 4번이 됐든 같이 해서 먹어보면서 이런 부분이 뭐 수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정갈하게 우리가 통일해서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한 사람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하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주방에서 상시 근무하기 때문에 뭐 직원들이 중간중간에 놓치는 부분이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피드백을 그때그때마다 해주고, 그 내용을 또 나머지 직원들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 공유해 나가면서 뭔가 하나의 통일된 레시피로 이제 나가는 걸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험버킹 시그니처 6대 패밀리 서비스의 실천입니다. 이 매장은 서비스도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단골을 만드는 전략으로 철저히 운영되고 있는데요. 생일이거나 결혼 축하 모임 고객에게 축하 서비스 안주를 무료로 제공하고, 결혼 피로연 등 단체 고객에게 와인 한 병과 케이크를 무료 선물로 제공하며, 고객 만족도에 이런 생생한 리뷰가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퍼져가면서 브랜드의 호감도가 더욱 상승될 수 있었습니다. 또 아이 동반 가족 고객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고객 친화적인 패밀리 서비스로 부모 고객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서비스 품질 점수는 브랜드 평균보다 무려 10점 높은 평균 90점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딜리버리 추가 운영으로 매출과 수익 모두 오픈일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 매장의 배달 매출은 무려 1,500만 원, 전국 가맹점 중에서도 배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달 매출이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메뉴의 최상의 퀄리티를 집에서도 그대로 드실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의 결과입니다. 포장 시 메뉴 품질과 플레이팅 등 전 항목을 세세하게 체크하고 고객 리뷰 사진을 통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 고객 불만은 즉시 유선 통화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배달 리뷰 평점 5점을 꾸준히 유지하며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골 고객을 기억해 두었다가 고객 맞춤 깜짝 서비스와 감성 손편지를 제공하고 감성 리뷰 댓글 관리 등을 통해서 고객 감동을 쌓아가며 단골로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배달로 시작해 매장 방문으로 이어지는 고정 고객 확보의 선순환 구조가 탄탄히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진님, 여기 또 배달 매출이 월 1,500 이상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또 배달 매출도 잘 나올 수 있게 되는 그 비결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배달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계속 배달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는데 네. 기본기를 제일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이제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네. 그리고 메뉴 퀄리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피드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하고의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네네. 이 친구들하고 뭐 제가 항상 리뷰를 확인하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 올라오는 사진 리뷰를 항상 저는 확대해서 봅니다. 확대까지 다 해서. 그냥 단순히 뭐 이 메뉴가 제대로 나갔는지 아니면 배달 실수가 없었는지 뿐만 아니라 네. 뭐 파슬리 하나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그런 것까지요? 그런 것도 절대 실수 없이 나가게 지금은 하고 있고, 네. 지금 다른 직원들하고도 이제 내가 배달을 받았을 때 뭔가 이렇게 소스도 넘쳐 있고, 네. 뭐 떡볶이 같은 경우에 뭐 치킨도 정육도 동글동글하게 안 말아 있고 뭐 대충대충 돼 있고, 네. 뭐 이런 부분이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 이쁘게끔 깔끔하게 나가라.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들하고의 소통인 것 같아요. 언제나 표준화된 퀄리티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직원하고 소통하면서 관리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매일 배달 어플 들어가서 네. 하루에 5번에서 10번까지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순간순간에 리뷰 확인하고, 네. 고객이 직접 컴플레인을 매장으로 전화를 주지 않고 네. 리뷰에 다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걸 하루 이틀 놓치다 보면 네. 이미 관계는 끝난 거라고 생각해서 중간중간마다 리뷰 확인하고 컴플레인이 있으면 네. 즉각적으로 전화해서 네.
뭐 100% 환불을 해드린다든지 음. 어느 정도 절충안 안에서 뭐 대충 요 정도만 해드리겠다 이런 건 아니고 불편을 느끼셨으면 100% 피드백을 해드리는. 즉각 조치를 바로 통해서 네, 맞습니다. 예, 그 추후에 일어날 일들을 방지를 미연에 하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컴플레인을 거셨다가도 네, 제가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네, 좀 이렇게 마음도 풀어드리고 네. 추가로 다음에 매장 오셨을 때 아. 서비스도 제공하겠다 네.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처음에 좀 화를 내셨던 고객님들도 오, 너무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네. 제가 다음에 꼭 매장으로 방문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단골 유치도 되고. 와, 오히려 되고 전화 위복이 돼버린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5번째, 시상금을 직원 복지와 매장 환경 개선에 적극 투자했습니다. 이 매장은 매출점법 시상 프로모션 수상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을 전액 직원 복지와 매장 환경 개선에 적극 재투자했는데요. 목표 매출을 달성할 때마다 매출의 2, 3%, 월 평균 1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직급별로 2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세분화하여 보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명절, 기념일, 보너스까지 더해 직원들이 자신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또 단순한 금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직원 요청을 반영해 200만 원 상당의 주방 에어컨을 추가 설치하여 직원 복지 환경을 개선했는데요. 매달 1대1 개인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매장이라는 목표가 현실이 되었고 현재 전 직원 중 3명이 오픈 멤버, 또 대부분이 1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로 안정적인 팀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펀비어킹 화성 비공상업지구점 점주 심현우입니다.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도 1위를 하게 되어서 너무 큰 영광이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단합해서 계속 1등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펀비어킹 화성 비봉상업지구점의 철학은 분명합니다. 정가는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눈다. 기본기를 지키고 고객에게 먼저 다가서며 체계적인 관리와 팀워크로 매장을 끊임없이 다듬은 결과 역대 최초 2분기 연속 1위 그 자리에 다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이 매장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매출점포 플로션 프로젝트를 통한 데일리 자가 점검을 실천한 노력의 결실인데요. 우리 모든 가맹점에서도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매출점포 솔루션을 실행하고 데일리 자가 점검을 습관처럼 이어간다면 다음 성공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펀앤아이 파이팅! 네, 지금부터 펀앤아이 장사경영 어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출점법 시상 프로모션 올펀 히어로 10위 족슐랭 대전 서구 도마점 축하드립니다. 매출점법 시상 프로모션 올펀 히어로 9위 펀비어킹 화성 봉담 이마트점 네, 축하드립니다. 매출점법 시상 프로모션 올펀 히어로 8위 펀비어킹 안산 고전 법원점 축하드립니다. 매출점법 시상 프로모션 올펀 히어로 7위 펀비어킹 안양 범계역점 네, 축하드립니다. 매출점법 시상 프로모션 올펀 히어로 6위 펀비어킹 안산 한대암역점 네, 축하드립니다. 매출점법 시상 프로모션 올펀 히어로 5위 펀비어킹 강남 세간사거리점 축하드립니다. 네, 매출점법 시상 프로모션 올펀 히어로 4위 펀비어킹 안산시청점 네, 축하드립니다. 매출점법 시상 프로모션 올펀 히어로 3위 펀비어킹 관악 신대방점 네, 축하드립니다. 펀비어킹을 차려서 대박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펀비어킹 관악 신대방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출입니다. 먼저 이렇게 3위라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초에 매출이 약간 주춤했을 때 리뉴얼 조언해준 이지한 대표님, 박종현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머뭇머뭇거릴 때 두 분의 통찰력 있는 조언과 세심한 지원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시는 직원분께 감사드리며 펌비어킹의 이름에 걸맞게 관악신대방점은 계속 맛있는 안주, 훌륭한 서비스로 술집 맛집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준 본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펌비어킹을 차려서 대박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출점법 시상 프로모션 올퍼니어로 2위 펌비어킹 충북 제천 장락점 네, 축하드립니다. 네, 펌비어킹 제천 장락점입니다. 이렇게 또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점주를 위한 회사가 있을까, 이런 프랜차이즈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열정과 이 관심에 너무 힘입어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또 계속 저도 더 많이 대박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출점법 시상 프로모션 올퍼니어로 1위 펌비어킹 화성 비봉 상업지구점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펌비어킹 비봉 상업지구점 점주 심현우입니다. 일단 이렇게 큰 상을 2번이나 받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고 이제 회사 임직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3개월 전에 수상했을 때는 이제 작년에 한 해 동안 이제 열심히 기다리고 고생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단단한 좀 착각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주변에 하나둘씩 가게가 생기고 있어가지고 뭔가 걱정도 많이 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고도 생각하는 게 제가 스스로 뭔가 좀 오만하지 않고 사소한 것부터 다시 점검하고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드는 생각은 사장 같은 직원은 없다고들 하는데 저희 가게 직원들이 다 2년 근속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장 같은 직원은 없습니다. 이제 제가 멈추면 다른 직원들도 항상 제 행동을 다 따라하기 때문에 제가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다시 또 이 자리에 내년에 설 수 있게끔 본게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3부 순서인데요. 네, 가맹점 사례를 통한 매출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김철우 회장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올해 간단히 진행된 내용 또 내년도에 간단한 내용 이런 부분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138% 이거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100%를 하면은 이제 2배가 된 거예요, 매출이. 플러스 38%가 더 낀 거예요. 그러니까 2,682만 원. 테이블이 12개입니다. 큰 매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6,381만 원. 그러니까 월 매출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기 기준이니까 분기 월 평균이 6,381만 원. 이거는 사실 대단한 매출이잖아요. 우리 점주님들도 다 내 테이블 수를 알 것이고 내 매장의 매출을 아는데 굉장히 월등한. 아까 이제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제 데일리의 그 자가 점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장사를 39년에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 계속했던 게 장사 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못난 사람이에요. 무능력했고. 그런데 그 무능력함을 노력으로 계속 하나하나를 헤쳐나간 거예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은 못하는 게 아니다. 안 하는 거지. 팔다리 멀쩡한 사람은 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간에 저는 무지무지하게 변화를 했거든요. 내가 바보는 아니니까 지나고 나서 최적의 대응을 못하고 지나가고 나서는 저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 건데 그런 생각은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끝나고 한 1, 20분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에 외워요.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만으로는 안 돼요. 훈련이 따라야지만 내게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뭐 그냥 뭐 다 수긍 가시지 않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긍만 하고 가시면은
남는 거는 한 10%, 나이에 따라서 뭐 1, 20%예요. 근데 그거를 몇 회나 복귀를 하게 되면은 50%, 60%가 남아버리고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10년 하시면 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똑같진 않겠죠. 왜? 저는 지금도 계속 하니까. 제가 제자리에 서 있으면 10년 후엔 저랑 똑같아질 텐데 저도 계속 달려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이제 이런 데일리 자가 점검 그 표를 작성하는 게 더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은 너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매월 그 일환으로 세미나도 하잖아요. 세미나 내용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돌아가서 잊어버리니까 이걸 도입을 한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서약서 쓰고, 우리도 서약서 써요. 우리 그 담당도. 그리고 데일리로 전화하면서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하면서 어떻게 어제는 어땠나요? 평점 변화가 있나요? 올라갔어요. 뭐 때문에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잘근잘근 챙겨 들어가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좀 서비스 평점 5점 올라갔어요. 그러면 예 잘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올라갔으면 어떤 면이 좀 개선이 됐나요? 이렇게 해서 같이 점검을 하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것만큼 매출은 또 올라가고 순이익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겠죠. 자, 그런 차원이 이제 데일리 자가 점검, 그 셀프 점검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메뉴 퀄리티 뭐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잘 하는데도 이렇게 가서 한번 점검을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80점 정도밖에 안 돼요. 메뉴의 퀄리티가. 근데 이렇게 가서 보면 매뉴얼대로 안 하는 것이 뭐 절대적이지만 어떤 거를 잘못 넣고, 그러니까 안 넣어야 될 걸 넣는 거예요. 원가 들어가겠죠. 많이 넣는다고 맛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리고 너무 많이 넣어 또 어떤 거를. 그러니까 이쯤이면 되겠지 뭐 이런 마인드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맛에도 문제가 되지만 원가율 관리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날 잡아가고 전체 메뉴를 잡기는 어렵고, 그래 오늘은 이 메뉴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 영상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안 맞는 건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나 근데 이제 그런 귀찮은데, 그럼 뭐 일주일에 하나씩만 메뉴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안 하잖아요 아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6대 패밀리 서비스, 제가 39년 동안 하면서 제가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장사를. 근데 가장 그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그 아주 검증이 제대로 된. 근데 뭐예요? 안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안 하면. 꼭 하시면 더 높은 매출과 더 높은 수익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은 다 제각각으로 서비스를 하니까 매번 뭔가 발생이 됐을 때 또 궁리해야 되고 머리 써야 되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이 매뉴얼대로만 가면 뭐 다 원활하게 가능하다. 자, 배달 퀄리티. 배달은 저는 그렇잖아요. 배달 많이 하세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많이 하라고 할 겁니다. 그거는 계산이 제대로 나올 때. 이 배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추가 매출이고 추가 수익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또 올라오는 거 아시잖아요. 이 팬데믹이 이제는 그 과거보다는 더 온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달을 안 하다가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끌어올리는 게. 근데 하던 매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차단도 안 하고 거기다 잠깐 마케팅을 좀 태우고 이러면은 그때는 뭐 그냥 거기다 이 불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달은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10%에 육박할 정도로 배달에 대한 수익이, 이 배달 기준에서 10%면은 훌륭한 거고 추가 수익에서 10%면 좋은 겁니다.
아니 매달 내 주머니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누가 넣어준다면 쏠쏠하잖아요 그냥. 거기에다가 제가 한 2, 3년 후가 될 것 같아요. 2, 3년 후. 그때는 저희 이제 자체 펀앤아이 올포원 그 앱을 만듭니다. 앱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 자체 브랜드들을 갖고 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쿠팡이츠나 또 요기요, 배달의 민족 여기에서는 다 빠져나오고 빠져나와야지 이게 이제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개인 앱들은 나 홀로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사 앱이 있어도 활성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일반 오픈 플랫폼에서는 나오고 우리 거로 갖고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업종별로 라인업을 다 갖겠다. 그래서 지금 매년 3-4개씩 신규 브랜드가 이제 나올 것이고, 아까 이제 식사하신 거기가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게 되면 어떤 이제 변화가 생기냐? 최대 20%까지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광고 안 한다. 광고가 문제예요. 이게 쿠팡이츠나 이런 데도 광고 안 하면은 매출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쬐끔은 나오겠죠, 광고 없이도. 근데 매출을 막 3천, 4천, 5천, 7천, 1억을 끌어올리려면 광고를 안 하고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다 같이 안 하면 되잖아요. 그 광고는 누구예요? 플랫폼 수익이에요. 근데 나는 우리는 프랜차이즈 기업이지, 거기서는 그냥 운영비만 나와도 돼.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매출이 절대적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면 가맹점 입장에서 이 배달 수익도 굉장히 이제 높은 수익이 추가될 수 있는, 점포의 규모랑 관계없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신유경, 황인철 점주님 이 두 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원래 이제 마인드셋이 잘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리셋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잘하고 있었지만 다시 또 와서 다시 리마인드하고 더 매출을 이제 증폭시킨 그런 어떤 케이스입니다. 5,573만 원도 대단한 매출이에요. 그 상권을 가보시면 우리 수도권에서 하시는 분들은 와, 시겁해요. 시겁해. 지방은 이게 이제 충북이니까 지방은 수요가 짧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상황이 나오고, 족슐랭도 몇 달 전에 추가 출점도 하셨죠. 족슐랭 추가 출점 하고서 발생한 또 이 성과예요. 7,100까지 월 평균이. 그리고 아까 이제 도착해서 이번 달은 월 최고기로 또 나올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경기 탓하고 비수기 탓하고 뭐 계절 탓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탓하는 게 문제 해결에서는 그게 직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예, 관악 신대방점 우리 점주님도 이제 굉장히 오래되신 13년 7월부터 진행하셨으니까 거의 12년. 솔직히 12년이면은 브랜드 자체가 2번 사라질 기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펌비어킹도 지금 뭐 분위기 너무나 괜찮고,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방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산이 나오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오래 되셔갖고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냐 하는데, 이제 그 담당 SV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우리가 사례들이 많은 걸 보시고, 그래 한 번 더 맘먹고 하자. 리모델링을 하시고 지금 이제 매출액이 3,200에서 4,900, 그러니까 거의 한 1,700만 원이 올라간 거죠. 지금 매출액에서 1,700이 올라가면은 거의 40%, 45% 무조건 추가 순이익이거든요. 예, 안산 시청점 해당 분기 역대 최고, 역대로 지금 호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그런데 내부적인 저 밝은 표정에서 벌써 손님이 안 오고는 못 빼길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세미나도 오셨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글, 이제 우리 펌비어킹 한글 간판으로 이제 바꾸시고, 고객 유입이 이제 좀 편안하니까, 쉬우니까 그런 좀 효과는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세관 사거리점 우리 이제 아까 이제 사모님이 오늘 나오셔갖고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 항상 같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갱년기가 되셔서 이제는 안 될 거가 다니시려고 했나 물어봤어요. 전 또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우 지금 오늘 지방에 봉사 갔어요.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답은 끝.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장사 마인드로 하는 것보다 봉사 마인드로 하면 다 성공한다. 아니 우리 봉사 돈 받고 안 가셨을 거야 아마. 근데 우리는 까다로운 고객이 있어도 돈 받는 건데 진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상은 이제 끊어내야 되지만 대부분은 까다로운 고객이지 진상은 아니다. 열심히 이제 하시고 돈은 그만큼 따라오는 거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는 좋은 일 하면은 그만큼 돈이 들어온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오래됐잖아요. 이제 2015년 그 전에 비어케빈부터 하셨으니까 거의 뭐 저하고 연이된 게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매출이 23.9%, 거의 여기도 1,200만 원이 매출이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영문 간판을 이제 한글 간판으로 리뉴얼을 하시고 비용은 들어갔죠. 비용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투자는 비용이 아니에요. 투자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외장하고 간판을 무료로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하셔요. 안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무료로 해드린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무료가 아니라 간판하고 이 한글 간판으로 깨끗하게 해놓고 오히려 돈을 받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주님 돈으로 선투자는 했겠죠. 선투자를 했는데 1200이 올라갔으면 최소한 500이 더 벌릴 거 아니에요. 추가 매출이니까. 그러면은 투자된 금액은 한 달 만에 뽑았어. 근데 그 매출은 계속 이어져. 매달 500씩. 그러면은 내 돈을 투자했지만 한 달 만에 회수가 될 그 다음부터는 돈이 계속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그냥 간판 공짜로 해주는 이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비용이 아니에요. 수익이지. 물론 잘못된 투자는 비용입니다. 근데 계산이 나오는 정확한 투자, 아까 이제 뭐 신대방 점주님, 김재출 점주님도 똑같은 거죠. 거기는 이제 인테리어까지 바꿔갖고 거의 한 7, 8천만 원 들어갔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데 거기조차도 지금 이제 거의 회수가 끝나가고 앞으로 ING, 앞으로 계속 몇백씩은 더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할만한 거죠. 사진 딱 나올 때 연예인인 줄 아시죠? 하도 우리 이 회사 안에서는 거의 연예인급의 명성을 갖고 계시고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장사 채널을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 동의를 하시는 경우에 하시는 거고 출연료도 그러니까 응분의 출연료도 드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재밌어요. 그걸 하다 보면은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중에서 또 재미난 포맷으로 재밌게 이제 할 부분이고 다 비슷합니다. 그냥 하시던 거 그러니까 잘 하시는데도 세미나 때 오시고 그런 점주님들 많아요. 정말 잘 하시는데 오셔서 리마인드 하시고 지난주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특강이 있었고 근데 지난주에 과거에 같이 열심히 잘하셨던 점주님 정수진 점주님이라고 수원 나해석거리 좀 있어요. 근데 슬럼프에 좀 빠져 계시다가 지난주에 특강 때 오셨어요. 그때 이틀 있다가 또 오셨어요. 세미나. 특강 때 내가 그동안 너무 매너리즘에 빠졌네 인식을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맘먹고 해야겠다 해갖고 이틀 있다 세미나 때 또 오신 거예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서포트를 해서 한번 완전히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좀 결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기본적인 거 다 잘 하고 계시고 있고요.
예, 김병훈 점주님, 우리 장사명장 클럽 회원 점주님들이 자꾸 나오시는데 이 어드밴티지 없어요. 똑같아요, 조건은.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이라 이 자리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세미나 참석 후에 더 이제 뭔가 리마인드를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심야 운영 뭐 나머지 기본적인 우리가 많이 듣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8,400만 원이 이제 8,900만 원까지 여기도 살벌한 동네예요. 그 계속 뭐 역전 할머니가 괴롭히다 역전 할머니 나가 떨어지고 용년 선생이 또 와갖고 한번 파들짝 하더니 지금 폐점됐고, 근데 이제 펌비어킹은 이제 반짝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올려만 놓으면 계속 가요. 근데 요즘에 뭐 금별 맥주가 됐던 뭐 1943이 됐던 뭐 인생 맥주 이런 데들은 아직 되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막 계속 전체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자리도 또 우리가 약간은 불리해요, 그 메인통에 비해서. 근데 매출은 8,900만 원, 거의 9천만 원을 유지하고 가고 계신 거죠. 예, 안산 고잔 법원점, 예,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영웅이 올라오신 거예요. 많이 보셨던 분은 아닐 텐데 여기는 이제 승계 매장입니다. 승계 매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에 하셨던 점주님한테도 정말 그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거를 좀 받아들이시면은 그만큼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잘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신임 점주님이 승계하신 이후에 이제 2,900, 29.3%, 매출로는 3,300이 4,300까지 거의 1,000만 원을 끌어올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매장이 일단 5천 이상 올라갈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더 최적화를 기해 나가시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무휴 영업, 그러니까 평균 그 전에 이제 휴무 일자가 좀 꽤 됐어요. 한 달에 한 5번 꼴로 휴무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좀 개선을 했고, 그리고 그 이제 아드님 두 분이 이제 같이 또 합류해서 이제 전력을 또 강화시킨 이런 좀 케이스가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무휴 영업이 이제 저는 좀 큰 역할을 했겠다. 그 이제 양입니다, 양. 근데 우리가 이제 결과를 내는 데는 크게 두 가지죠. 양과 질입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거랑 정성적인 건데, 사실 우리가 양도 중요하지만 이 질이 중요해요. 정성적인 거. 그러니까 정성적인 거는 똑같은 시간 일을 하는데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게 매우 효율적이죠. 그래서 제가 웃으세요. 웃는 거 돈 안 들어가요. 그 웃으면 뭐가 나오나요? 나와요. 거의 10% 차이 나요. 10%, 12% 차이 나요. 12%. 이 서버들이 다 밝게 하면 어렵죠. 근데 우선 점주님부터 하면은 우리가 3명에서 호를 챙기면은 그래도 40%는 끌어올리는 거예요. 점주님이 잘 하시면은.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이제 계속 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올라가게 하는. 예, 유현실 점주님, 화성봉담 이마트점,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케이스인데 여기도 이제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주님이십니다. 이제 이런 이제 룰렛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정해놓은 매뉴얼대로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해요. 근데 그 이외로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더 이런 것까지 하면은 우리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올라갈 여지는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했다 안 했다 하면 절대 안 된다. 하기라고 한 거는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뭐든 더 많이 해주면 좋아해요. 서비스 먹는 걸 드리든 이런 재미를 더 드리든 경품을 드리든.
그러니까 좋았어요. 막 좋았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왔어. 근데 그날 또 안 해. 그러면 이제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픽 다른 매장으로 이탈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이걸 안 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욕이 앞서갖고 앞으로 이거 하자 했는데 조금 하다가 했다 안 했다 점주님 안 계실 때 또 안 했다가 이러면 부작용이 더 커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래서 하시게 되면 한 만큼 더 올라가긴 한다. 근데 이거는 정해진 룰대로 꾸준히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예, 족슐랭 여기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이제 고무적인 게 몇 년간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그리고 입지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이런 어떠한 이제 그리고 이제 시설도 이제 거의 맞춤으로 초기에 한 편이라 맨 처음에 족슐랭 할 때는 그냥 배달 전문점으로도 그러니까 일부 매장은 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나온 거다 보니 면적도 적고 시설 뭐 이런 것들 별로 없이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 세미나 참석을 하신 다음에 한번 해보자. 기왕 하는 거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 근데 이제 지금 3,300까지 끌어올리셨고, 그 정말 맘먹고 제대로 하면 족슐랭은 배달로도 1억을 팔아요. 배달만으로도. 족슐랭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뭐 펀베어킹은 무진장 해도 사실 5천만 원 만들기 어려워요. 배달로. 왜냐면 이미지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족슐랭은 뭐 배달로 1억, 진짜 뭐 몰아붙이면 1억 5천도 가능한 이런 어떤 아이템이라 기존에 갖고 있던 관념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한번 이제 그걸 이제 재미라 그래야 돼요. 재미. 그래, 내년에 한번 끌어올려 볼까? 그러면 이제 이거 돈 버는 놀이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죠. 나머지는 뭐 기존에 여러 가지 부분들, 배달 배민 평점 5점, 쿠팡이츠 4.9점, 4.9점. 그러니까 배달 평점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죠. 예, 우리 올폰 이슈.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신규 브랜드가 나와도 장사명장 클럽 컨벤션 할 때는 여기서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소탐으로 이렇게 하자고 했던 거는 이거 기회다. 점주님들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안심이 안 되면 누구한테 이렇게 절대 못하는 성격이에요. 확실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것도 거의 뭐 업계 최고급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점심에도 팔 아이템이 아주 좋고, 그러니까 뭐 내일 이렇게 와서 보셔도 점심에 꽉 차요. 저녁에도 꽉 차. 저 아이템이. 근데 지금 현재 메뉴가 아직 최적은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금 몇 개를 빼놨는데 아직은 넣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가는지 좀 보자. 그리고 조금 이제 약간 식상할 때쯤 또 하나 넣고 하나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넣을 거는 이제 굉장히 많고, 매출이 높은 데다가 직원을 덜 써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 때 이제는 인건비를 덜 들어가는 구조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장사 잘 되게 하는 것도 힘든데 장사가 잘 되게 해야 되면서 인건비도 덜 들게 가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나올 거예요. 브랜드들이. 그럼 기존의 브랜드는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브랜드들은 제가 내년도의 목표가 가맹점 평균 매출 20%, 평균 순이익 20%를 놀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내년도 사업계획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직원들하고. 그러면은 그것만 하면은 대단한 거죠. 그 정도만. 그리고 이 오퍼레이팅 직원들을 들 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기존의 브랜드들을 지금 신규 브랜드처럼 확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당황하니까.
근데 그 부분들도 지금 같이 잡아서 효율을, 그래서 제가 장클 매장 대상으로 먼저 그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일단락 한 거를 우리 전 가맹점에게 활용을 해라,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요 브랜드가 오픈하고 나서 아까 그 자리가 우선 그 뒷골목이 B급지고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 1층도 아니고 2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 1층보다 매출액이 2배 반이 높아요.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2층보다 1층이 높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 단골집이 목이 좋아서 거기 단골로 가. 내 단골집이 1층이니까 난 글로 가. 이러지 않아요. 좋아야 된다. 내가 좋아야지만 글로 가는 거지. 특이하면 더 좋겠죠. 볼만하면 더 좋겠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모든 것들을 놓고 간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려다 보니 궁극적으로는 자동화가 지금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이 시장은, 외식 시장이. 근데 아직은 실효성이 아주 충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일단은 고객들을 최대한 돌려야겠다.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모델이 나온 거고, 그래서 우리가 300만 원 넘은 적이 며칠이 있는데 그냥 3명이서, 왜냐하면은 아까 보셨지만 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다 단품이야. 그냥 뭐 소고기 만두 전골, 그 저기 묵은지 닭볶음탕, 그리고 소고기 버섯 전골, 그리고 저기 불닭 전골. 그러니까 이 아이템들이 그냥 한 묶음으로 하나의 메뉴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딱딱 준비만 되면 그냥 털어놓고 손님이 많이 와도 그냥 미리 준비가 가능한.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소고기 만두 전골 보는 분, 아까 내려오다 보니까 소고기 만두 전골 이걸 먹을까 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이템 자체가 이제 그렇고, 이제 점심에는 지금 닭볶음탕을 지금 점심에도 꽉꽉 차요. 근데 저는 저도 보통 확신이 보통은 아니라고 제가 이제 보는 게 그거예요. 아까 인테리어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 아이템으로 꽉꽉 차요. 근데 이거 아니야. 더 벌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해서 이제 닭볶음탕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지금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전국을 다 다니죠. 뭐 해외도 다니지만. 근데 그거가 제대로 돌아가는 집은 그 닭볶음탕만 파는 집이에요. 18분이에요, 회전율이. 3회전이 나오더라고, 3회전이. 그러니까 3회전이면 그게 더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5회전밖에 안 돼요. 아까 보셨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이 먹는 시간이. 근데 닭볶음탕은 미리 푹 끓여놓고, 이것도 일손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주방에서도 시간이 요리를 하는 거야, 이 아이템도. 그리고 이제 손님이 오면은 바로 퍼서 주고, 먹는 거는 어차피 반찬은 뭐 많아야 3가지.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이제 회전이 되고, 그러면 저녁에는 더 많이 자원들이 몰릴 거다. 그러니까 점심에도 닭볶음탕 먹고 뭐 뒤에 또 소고기 전골 먹고 뭐 이런 거보다는 점심에는 좀 그냥 좀 가볍게, 대신에 회전율을 높이고 뭐 이런 이제 부분으로 가 있는 거죠. 그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이런 캠핑용으로 분위기를 제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캠핑을 우리가 가면은 누가 음식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자기들이 물건 빼갖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분위기를 바꿔놓으니, 아까 못 들으신 분도, 인식을 못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막 새소리 많이 났어요. 새소리, 잔잔한 음악하고 새소리들이 여기 어울리는 거죠. 이런 장면이. 비 오는 날은 비 영상이 나와요. 또 밤에는 이제 불멍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분위기가 이제 브랜딩으로 자꾸 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떠한 그런 어떠한 스타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FBS 방송이 일반적인 펀비워킹은 이제 노래 위주로 가지만 이 아이템은 이제 그런 식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반응이, 근데 나이 드신 분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난 그래도 30, 40대 한 30대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겠다. 근데
막 50대 아까도 막 올라오시는 거 봤겠지만 50대 이런 분들도 여기 올라가서 괜찮아 분위기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연령 안 가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대료도 당연히 저렴하겠죠. 뭐 200만 원대고 여기가 싼 임대료가 아니라 보통 이래요. 관리비까지 220만 원. 저기 부가세까지. 그러니까 220만 원이니까 뭐 계산 나오죠. 그래서 본사는 이제 제가 장사를 못 하고 다 인건비, 거기다 인센티브도 또 거의 더블로 줘요. 직영점 저기 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25%. 요즘에 일반 개인점도 25% 나오는데 굉장히 거의 드물어요. 근데 본사에서 해도 그렇다. 그러니까 가맹 이제 점주님이 직접 하는 매장일 경우에는 이제 뭐 무조건 30% 이상은 나오는. 그리고 주방도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안 가고. 그러니까 주방장이 딱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심플해 갖고.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때는 심플한 건 아닌 거예요. 깊은 맛이 나오죠, 막.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도요.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뭐 갈비탕을 뽑는다. 아니면 무슨 이제 갈비찜을 한다. 1인분 하는 거랑은요. 또 10인분 하면 10배를 넣으면 되겠죠? 맛이 다르잖아요. 대용량으로 할 때 그 맛이 확 우러나요. 소용량이면 그 맛이 안 나. 음식이 묘한 거죠. 아니 1인분에 1인분 양이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뭘 똑같다고 하니까 달라요. 근데 이제 이게 벌써 냄비도 아니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다뤄지는 맛의 이제 차이가 있고 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벌써 이제 가맹점들이 지금 뭐 계약한 것도 벌써 2개고 이제 벌써 지금 목전에 있는 게 브리핑까지 끝난 게 또 2개가 있고 지금 상담이 계속 이어지는 일단은 뭐 와서 보시면 와 이거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장사 자격증을 이 브랜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부터 이제 굉장히 선별을 좀 해가면서 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전 브랜드를 한 번에 할 거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그 식사도 거기서 이제 하시게끔 하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저는 이제 늘 얘기하지만 우리 점주님들이 30억 이상 버신 분들이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이게 이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목표예요. 목표는 많아요. 뭐 8년 후에 10조 이상 가치로 가자 뭐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제가 영예스러울 수 있는 게 난 그거라고 봐요. 그런 브랜드가 없거든요. 맥도날드도 그냥 맥도날드가 몇만 개 돼갖고 유명하지 뭐 점주들이 그렇게 수익률 많지 않아요. 그 큰 거 그거 뭐 10몇억 투자해갖고 평균 따지면 1,000만 원대 수익이고 근데 이제 이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상권 내에서 이제 추가 출점을 하고 뭐 이렇게 운영을 해도 뭐 제가 이제 점주라고 해도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수익률도 아주 좋고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게 또 하나 이제 어떤 브랜드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겁이 없다기보다는 자신감이 장사에 대해서는 넘쳐요. 왜냐하면 과거에 아까 장사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도 많이 했고 항상 결과를 냈고.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이제 후라이드와 이제 바베큐 좀 이런 철판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이제 바베큐가 홀에서 판매하는 거고 배달은 일반 치킨 범주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서 하는데 어제도 그 진짜 임대료도 거기는 120만 원인가 그래요. 아까 거기보다도 더 안 좋은 이제 위치고 지하고. 근데 중요한 건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장사하는 여기 근처에 괜찮은 자리가 싸게 권리금이 아주 싸게 권리금 없는 건 드문 경우고 권리금이 싸게 나온 경우들은 지금 종종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럼 그거를 받아서 내가 운영을 더 하면 수익률이
왜냐하면 투입 자본이 줄어드니까 수익률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포비가 저렴하니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시는 점주님들은 한번 보실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올해도 이제 그 가맹점들의 그 원가율을 낮추기 위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있었죠. 뭐 기억을 다 하시진 못하겠지만 이런 노력이 계속 있었어요. 그 분홍 색깔 요게 이제 지난 분기에 요거 여기까지는 올해 진행된 거고 요게 이제 분홍색 케이준 브리또 치킨 샐러드 조금 그 구성을 조금 스킨플레이션이라 그러죠. 내용물을 조금 바꿔서 2.2%의 원가율을 감소를 시켰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걸 모르고 옛날같이럼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원가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원가율이. 그리고 일품 나가사키 짬뽕 이제 겨울 돼서 이제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큰 건 아니지만 이제 0.7%. 우리가 한 번에 뭐 10% 이렇게 못 내려요. 그러면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퀄리티에 아무 이상 없는 우리 점주님도 인지 못할 정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슈링크플레이션하고 이제 스킨플레이션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스 과일 펀치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약 7% 정도의 감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슈링크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용기를 다시 재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그게 큰 투자입니다. 하나하나 이게 제작하는 게 수량이 많아갖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 용기에다가 내용물만 줄이면은 적어 보여요. 없어 보이고. 그래서 용기까지 같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기성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뭐 세 타입이다. 뭐 대중소. 근데 우리가 딱 보면은 쓸만한 거보다는 대자보다 조금만 적으면 좋겠는데 중은 너무 적고 뭐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이 가능하죠. 통오징어 얼큰 짬뽕 마찬가지 5% 정도를 감소를 시킨. 그런데 퀄리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있고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거 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점검을 또 궁금하시면은 이 데이터를 담당 슈퍼바이저한테 보내달라고 하시면 내가 이 메뉴들을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 분기에도 우리가 이제 해외나 지방지사 요 사업에 대한 또 진행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캄보디아는 이제 펌베이킹 1호점 지금 이제 오픈이 들어갔고 또 2호점 펌베이킹 그다음에 천통 1호점 요게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해외 나가는 거 뭐 좋은 일이지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점주님들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8년 후에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상장한 우리 그 오너 지분의 10%는 우리 점주님들한테 공헌도에 따라서 나눠드리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호주도 족슐랭이토 계약을 했어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남이 잘 되는 게 저는 즐겁고 그리고 제가 20살에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제가 1년 반 동안에 이제 자기계발서 서적, 경영서적, 경제서적 200권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서 보니까 이게 이제 딱 판단이 잡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기준을 잡고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기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지도 거의 사업한 지는 39년, 프랜차이즈 한 지는 2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단 한 번도 분쟁이 올라간 적도 없고 그런 거 되게 드문 겁니다.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본사에서 가져오는 수익이 가장 적은 회사가 우리 회사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프랜차이저들도 참 이해가 안 간다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겁니다. 그래 파일을 키우지 뭐 파일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상장을 할 때 그 금액이 커질수록 우리 가맹 점주님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크다. 뭔가 이 회사를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같이 좋은 어떤 역할을 한 부분들을 모아서 앞으로 8년 후에 상장을 하면서 그대로 나눈다. 임직원들한테도 10%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가 우리 패밀리라고 봐요. 우리 한 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저도 그렇지만 임직원, 우리 점주님들까지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얘기 드렸듯이 해외 나가는 게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있습니다. 많이 나갈수록 어마어마한 가치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른 나라의 가맹점은 해당 사항 없어요. 다른 나라에 많이 나가도 그 많이 나간 거는 우리 점주님들하고 무조건 10% 나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 마스터권자가 그 나라에서 하라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본사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우리 점주님들한테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년도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주요 사업 계획이 있는데 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이제 확정입니다. 신메뉴 콘테스트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3천만 원 1등, 뭐 2등 2천만 원, 1등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신메뉴로 채택이 되면 플러스 알파로 인센티브가 또 들어가요. 이거는 우리 가맹 점주님들도 자격이 됩니다. 그거는 일반인들도 다 됩니다. 일반인들, 뭐 군인, 학생, 뭐 주부 다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브랜드는 라인업을 갖춰서 가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BBQ나 뭐 도미노 피자 이런 데서는 못 해요. 이게 흥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브랜드가 지금도 7개고 앞으로 이제 쭉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펀앤아이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프랜차이즈 외식에서 어떤 기준이 되는 회사다. 그러니까 저는 장사를 하시면서도 관심 있는 분은 재밌게 연구도 좀 하고 신메뉴 펀비어경이 될 수도 있고 족슐랭이 될 수도 있고 소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나오면은 우리는 결론은 사는 거예요. 아이템을. 우리도 아이템 잡는 거 창의적인 고통? 저는 즐기지만 일반적으로는 고통이에요. 저는 꽤 재밌어요. 그러나 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파티시페이션, 고객들, 그러니까 CP라 그래요. 저는 옛날에는 CS라 그래서 이제 고객 서비스가 되게 중요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CX,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해서 고객 그 경험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한 2, 3년 동안. 근데 저는 이제 그보다 더 윗단이 뭐냐? 저는 참여라고 봐요. 고객을 자꾸 끌어들이자 우리 회사에 경영에. 그러면 또 관심이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리고 브랜드별 이제 용기 개발도 이제 좀 확대를 할 생각이고 올펀 챌린지 요것도 이제 올해는 지금 이제 쉬고 올해 시상을 합니다. 그것도 3등 3천만 원, 2등 5천만 원, 1등 1억 원씩 시상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다들 의심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시상한다니까. 근데 저 벌써 2년 동안 시상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이제 시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속한 거는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고 안 지킬 이유도 없다.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점주님들 매장에 다양한 경로로 이제 어떤 영향을 좀 드릴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계속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한번 언급했지만 올해 실적에 따라서 이제 내년도 장사 명장 클럽 회원이 구성이 되는 만큼 올해 이제 장사 명장 클럽 회원 점주님들 중에서 또 일부는 이제 또 체인지가 아마 될 겁니다. 매년 또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여하튼 앞으로 본사에서는 우리 점주님들의 좀 흥미 있게 또 더 그 본사의 어떠한 서포트를 받아서 더 나은 매출, 더 나은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잘 알아주시고 열심히 또 올해 또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유익한 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행사를 또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한계 매출을 뛰어넘자라는 의미로 펀앤아이 파이팅 구호 외치겠는데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남은 2025년 펀앤아이 파이팅! 네, 이것으로 장사명장 리더스 컨벤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